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화학 6주차의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8장 8.4의 부식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산화 환원 반응 중에 부식이나 폭발 두 가지가 실제로 동일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식은 아주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하나이고요. 폭발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앙도서관 앞인데요. 도서관에 보면 이제 벽이 철로 돼 있죠. 철로 돼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부식돼 있습니다. 이 뒤에 건물에도 보면 이제 표면에 있는 철이 부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이제 2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요, 부식과 폭발은 모두 산화하는 반응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속의 부식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의 20% 정도가 부식이 되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철강 제품의 20%를 이제 계속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부식된 철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으로 제조한 이런 제품들이 부식되고 또 부식된 제품들을 또 이제 계속 교체해 줘야 되니까 이 부식이 이제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이지만은 굉장히 경제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은 사실 우리 몸에 이 철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의 구성 성분인 이제 적혈구 중심에 철이 있거든요. 철이 없으면 피가 형성되지 못하고 또 철분이 부족하면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성들은 또 출혈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빈혈약을 철분제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은 부식이 되지만 우리 몸에 이제 유익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광산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또는 이제 철거 작업 또는 이제 홍수를 막기 위해 얼음댐을 제거할 때 이럴 때 이제 폭발을 이용하는데 폭발이라는 것은 아까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이런 부식과는 달리 폭발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폭발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산업에 이용하죠. 그 산을 뚫어 가지고 도로를 연결할 때 고속도로 뚫을 때 그 산을 뚫을 때 이제 이게 폭발 현상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어떤 암석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용도가 있죠. 암석을 채취하거나 이제 광산을 개발할 때 굴을 파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폭발물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폭발물을 가지고 뻥 터뜨려 가지고 이제 거기 산화하는 반응의 빠른 반응인 폭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업에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댐을 건설할 때 이제 양쪽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또는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꺼내 가지고 막아야 되니까 물론 세멘트로 하지만은 이제 큰 돌멩이가 기초가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폭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폭발도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죠. 부식은 경제적인 이제 손해를 주는 측면이고 폭발은 경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나 사고 시에는 큰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폭발이 사람한테 산업에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폭발이 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일 때는 갑자기 우리가 피를 흘리면, 갑자기 출혈이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출혈이 일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준비된 상태에서 피를 흘리는 거, 예를 들면 헌혈이죠. 헌혈과 같이 내가 지금 피가 나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감지하는 상태에서 피를 많이 흘려도 우리가 죽진 않아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몸에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로, 교통사고로 이렇게 출혈을 확 일으키면 이제 죽습니다. 이와 같이 폭발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 외부로 나가게 하고,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거기도 이제 건물에다가, 큰 빌딩의 건물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면 사람한테 해롭지 않죠. 또 광산을 개발할 때나 아까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데, 전쟁이나 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나면 해롭다. 이건 마치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도 갑작스럽게 흘리면 죽는데, 준비된 상태에서 피를 흘리는 헌혈은 죽지 않는다. 이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211페이지에 철의 부식이 나옵니다. 철의 부식. 철의 부식이 나오는데요. 습기 있는 공기 중에서 흠이나 긁힌 자리에서 철은 산화됩니다. 산화돼 가지고 철이 이제 새빨갛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철이 부식된다는 걸 미리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철이 부식되는 거는 그렇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식되면 또 이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배울 알루미늄의 부식은 좀 다릅니다. 알루미늄의 부식은 평상시에 부식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평상시에 부식되지 않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부식됐을 때 이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수산화철이 우리에게 낯익는 철을 철의 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녹을 내는 거는 수산화철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산화철로 철이 산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은 흔히 금속 표면에 분리된 장소에서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의 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부식이 나오는데요. 알루미늄은 철보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반응성이 크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처도 많고 그 용도가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특징이 이제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알루미늄은 안전하다,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제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호일을 사용하는데, 호일에다가 이제 음식물도 싸고 고구마 같은 것도, 더운 고구마, 따뜻한 고구마도 싸가지고 먹고, 또 뭐 계란 같은 거 따뜻한 계란을 싸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또 김밥을 알루미늄 호일로 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냄비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냄비는 양푼 냄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양푼 냄비를 사용하는데, 그 양푼 냄비도 알루미늄이거든요.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높은 온도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이제 빨리빨리 끓고 거기 부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캔 음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캔 음료들이 알루미늄 캔이거든요. 그 알루미늄 캔 안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난해로 하고, 일단 지금은 알루미늄에 대해서 배우니까 알루미늄 캔 자체는 부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양은 냄비라든지 또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이런 걸 광범위하게 쓰는 것은 바로 알루미늄이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는 기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 알루미늄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보통 이제 안전하다는 이제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철처럼 구멍이 나고 새빨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벗겨지고 껍데기가, 철은 그렇잖아요. 철이 부식되면 그렇게 되는데, 반해서 산화 알루미늄은 단단하고 그 다음에 질기고 또
표면에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단단하고 질기고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막 부셨더라도 거기서 뭐가 이렇게 용출되거나 이러진 않죠. 잘. 그래서 금속이 더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알루미늄 부식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보통 이제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 없고 아주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점잖은 사람, 뭐 이렇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이렇게 얌전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돼요. 그죠? 안전하게 생각되는 반면에 평소에 이렇게 성격이 모간하고 평소에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식되는 철 같은 경우에는 부식돼도 그냥 철이니까 또 이거 이제 교체해야 되니까 또 이게 새빨갛게 변하고 표면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문제 없던 알루미늄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이제 김밥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란이나 말이죠. 이런 뜨거운 그 치킨 같은데 용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쓰는데 캔으로도 쓰고 양푼 그릇에도 쓰고 호일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단단하기도 하고 질기기도 하고 표면에 강력하게 붙어 있지만은 문제 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알루미늄 부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염과 같은 어떤 물질이 산화물 보호 코팅이 생기는 것을 방해해요. 알루미늄을 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염 성분이 이제 알루미늄에 묻어버리면 얘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을 호일이나 양푼 그릇이나 또 캔 음료 말고도 자동차나 비행기도 많이 쓰거든요. 안전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알루미늄 착륙 기어, 비행기에 착륙할 때 그 기어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써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바퀴에 있는 휠 있죠. 휠을 알루미늄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 바퀴 휠이 고장이 나거나 부식됐을 때 또는 이제 비행기의 착륙 기어가 고장이 나고 부식됐을 때 아주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믿었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무섭듯이 평소에 믿었던 알루미늄이 부식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은 사실은 안전하긴 하지만은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치매를 일으킨다고 하는 최근 연구 보고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의 부식과 알루미늄 부식을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의 변색이 있어요. 은은 보통 이제 금은동 이래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금이나 은은 보통 변색이 안 돼요. 변질이 되지 않죠. 특별히 금은 여러 가지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에도 이제 컴퓨터에도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품에는 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은의 변색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용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의 변색은 은 표면이 공기 중이나 음식에 있는 황화수소에 의해서 산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 표면에 검은 황화은막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운수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밥을 이제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라상을 임금님한테 갖다 드리기 전에 이제 상궁이 이제 먼저 이 수라상에 있는 음식을
은수저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국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은수저로 이렇게 건져봐요. 그러면 이제 은수저가 원래 은색인데 새카맣게 변하면 거기 황화수소가 있기 때문에 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물리죠. 왜냐하면 이제 이 독 성분을 이렇게 옛날에는 임금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임금님을 이렇게 가해하기 위해서 이런 독을 많이 쓰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은수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리고 이제 은수저가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이 상궁이 그 담당하는 상궁이 그 수라상에 있는 밥을이나 반찬이나 이런 거를 먼저 먹어봐요. 그래서 먹고 나서 문제가 있거나 배탈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먹지 못하게. 이제 임금님이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이라는 거, 은수저. 그래서 은의 변색도 잘 되진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은수저도 표면에 황화수소가 있으면은 변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폭발 반응이 있는데요. 폭발 반응은 이제 부식 반응은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했고요. 폭발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에는 느리게 하는 부식, 빠르게 일어나는 폭발이 있는데요. 폭발은 세 가지 물질이 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나이트로그리세린, 다이나마이트의 원료죠. 나이트로그리세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질산 암모늄이 있어요. 질산 암모늄은 비료 성분이거든요. 화학 비료 성분인데요. 질산 암모늄이 있고요. 이것도 폭발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라이 나이트로톨루엔, 보통 TNT라고 하는 폭발물, 그 원료가 이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화학적 폭발은 보통 빠른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폭발은 큰 부피 증가를 일으키죠.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 부피가 확 이제 뻥 하고 이제 폭발이 뻥 하고 폭발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보통 액체나 고체가 폭발을 하면 기체가 됩니다. 액체나 고체가 폭발하면 기체가 돼가지고 폭발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부피가 확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생성물이 생긴다는 것을 거기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나이트로그리세린, 이 다이나마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로그리세린은 정말 재미있는 역사가 있죠. 이걸 이제 나이트로그리세린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노벨이잖아요. 알프레드 노벨. 노벨은 이 다이나마이트를 이제 발명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광산 개발이라든지 댐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도로 건설에 이제 이 다이나마이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나마이트를 전쟁 무기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기 사후에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번 돈을 사용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벨상이 제정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이제 큰 돈을 벌었죠. 큰 돈을 벌었고 노벨상을 제정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벨이 만든 폭발물은 광산이나 공공사업에 주로 쓰였지만 무기로 사용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노벨의 노후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알프레드 노벨이 몸이 아파가지고 심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심장병 치료제로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은 그 나이트로글리세린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심장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발명한 그 제품, 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장병 치료에, 노벨의 심장병 치료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치료에는 아직도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폭발성 혼합물은 이제 광산이라든지 굴착공사라든지 건물 파괴에 이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ANFO라는 게 있어요. ANFO,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퓨얼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NAFO는 굉장히 값이 쌉니다. 굉장히 값이 싸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폭발물이고 소금이나 석탄 등 광물을 채굴할 때 널리 쓰이는데요. 이 NAFO 같은 경우하고 아까 이제 비료의 성분이었던 뭐였죠? 그 질산암모늄 이런 것들은 전 세계 테러범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이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비료 성분을 가지고 폭발물을 만드는 데고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그리고 NAFO라고 하는 아주 값싼 이런 이제 성분을 가지고 폭발물을 만드는데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만 모든 생활 속의 화학 이 과목에서 모든 화학 물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NAFO라고 하는 거 질산 암모늄 같은 이런 비료 성분도 잘 쓰면 비료가 되기도 하고 잘 쓰면 이렇게 광산 개발이나 이렇게 산업용에 쓰이는데 잘못 쓰면 무기로 테러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칼도 이제 주방에서는 칼로 음식을 하는 칼이지만 이게 또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총도 마찬가지로 총도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롭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ANFO는 전 세계에서 테러범들에 의해서 사용되었고요. 질산 암모늄도 널리 쓰이는 비료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질산 암모늄하고 그다음에 NAFO하고 또 뭐 난로 가정용 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테러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잠재적인 테러범들에게 쉽게 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4번에 전형적인 폭발 반응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래가지고 A, B, C, D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폭발은 보통 고체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라는 거. 부피가 확 고체 액체의 부피보다 기체로 되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뻥 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6주차의 2차 시에는 이제 부식과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식과 폭발은 동일한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부식은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폭발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식은 이제 은혜 부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해로운지를 감별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철의 부식은 이제 널리 이제 부식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대체하면 되는데 비해서 알루미늄 부식 같은 경우에는 늘 평상시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알루미늄이 문제가 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동차 휠이라든지 이제 비행기 기어 같은 착륙 기어 같은 데서 알루미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폭발에는 이제 폭발은 나이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원료, 그다음에 질산 암모늄 비료의 성분,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TNT 같은 이런 폭발물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폭발물 성분들도 이제 좋게 쓰일 때하고 나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NAFO나 이런 난로, 그다음에 질산 암모늄 같은 걸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테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게 쓰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쓰면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믿던 알루미늄하고 평상시에 믿지 못하던 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주차의 2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